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법 제도적 인프라 정비까지 직접 강조하셨습니다. 세종 시민과 함께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정부, 국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시정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최근 폭염특보가 32일간 이어지는 등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가 다소 누그러는 들고 있지만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기준 우리 시 온열 질환자는 24명이 발생했고 발생 장소는 논밭, 작업장, 그리고 연령은 30대와 6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시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폭염경보 발효 상황에 따라 제대본 1단계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폭염특보는 해제되었지만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농업인 등 시민의 안전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예찰 활동에 더해 청년자율방재단 폭염 대응 드론팀을 투입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농경지와 폭염 취약지역까지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제가 지난 7월 23일 조치현읍을 시작으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초까지 25개 읍면동 전체를 순회할 계획으로 시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건 사업이나 아니면은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파악하고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중에 좀 의미 있는 행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종 핵태온이라고 해서 사이버 보안 관련 행사 중에 저희 시와 국가정보원이 공동 주최하는 굉장히 뜻깊은 행사고 특히 대학생, 전 세계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보안 행사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참여 인원이나 참여 기관이나 기업 등 좀 더 체계화된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사흘 동안 세종 조치현 복숭아 축제가 한 11만 명 정도의 내외 방문객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내부 축제 수준은 약간 넘어서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축제의 틀은 좀 갖추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좀 많았고요. 이제 공식 평가에는 조만간 개최할 예정인데 앞으로 우리 세종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농산물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민관정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시민사회 비상연설회의를 개최해서 시민사회 대표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토공간 대전환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 후속 조치로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주도의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주체로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는 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범국민대책위와 공동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겠습니다. 그 밖에 최근 한성수 국무총리님, 박홍근 기획산처 장관님, 김성환 장관님,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 조용범 기획산처 차관, 그리고 청와대 관련 비서관님들, 그리고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들,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청이죠.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구했고, 내년도 주요한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 안정화 문제, 또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그리고 행정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특히 8월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가교 행정으로 정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 성장을 바라는 세종시민과 온 국민의 열망을 정부와 중앙정치판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 접수 창구를 지금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그리고 최근에 여민 동행마당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상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서 1차적으로 9월부터 시민의 창을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국민신문고 하나만 운영을 하거나 자체적인 그런 민원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여민 동행폰을 비롯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은 체계적으로 접수 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법적, 제도적 그 기반을 완비하는 문제가 우리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님 일정까지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맥락을 놓고 보면 앞으로 세종에서 국정을 운영하시는 시간과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후속 조치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는 해당 지방 정부로서 의견을 이제 함께 내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중앙공원 2단계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국가상징구역,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모든 것을 지방정부인 세종이 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 행정수도에는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 것도 저는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나라들 수도에 보면 국가가 직접 관리청을 둬서 운영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해당 권역을 조금 넓게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아직 예를 들면 중앙공원 2단계에 대해서 행복청이나 LH하고 직접 협의한 바는 없지만, 원칙은 원래 중앙공원을 비어있는 녹지로 두는 그 철학적 배경은 존중을 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이자 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갔으면 좋겠고, 이왕에 이제 국가 상징구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제 정치와 행정 부문이 있고 가운데가 녹지가 있고, 저는 왼쪽에 박물관, 아직 미술관은 없지만 박물관 미술관 단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공간을 전체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아직은 사적으로 좀 갖고 있고,
기관 간에 협의할 때 저는 좀 그런 의견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관련해서는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부지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기능이 다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 면허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 부지 규모에서는. 그럼 당연히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는 게 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게 왜 논의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몇 가지 틀을 제시를 해서 실국에서 이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이제 혁신 방안은 조직과 예산을 함께 보는 거고 별도로 인사 운영 원칙도 좀 포함해서 보자. 근데 인사 운영 원칙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사 운영 원칙 같은 경우는 저희 시는 지금 9급으로 신입으로 시에 들어오는 경우에 관례적으로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근무를 한 이후에 본청이나 다른 곳으로 가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신입사원인데 광역정부에서 일을 하기로 돼 있는데 물론 현장의 경험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보내는 방식이 직원들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조직 예산을 다룰 때 인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복지를 포함해서 좀 일하기가 어려운 부서들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몇 차례씩 이제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제 비판이 꽤 있습니다. 사회 밖에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재정은 이제 조직하고 같이 보는데 제가 제시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네 가지죠. 하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의 존립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 부서가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이거 같은 경우가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추후에 재개할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폐지를 전제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현재보다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규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이런 형태로 각 실국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국은 실국대로 하고 있고 우리 본청의 인사 그 예산과나 아니면 조직팀에서는 자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계약이 됐나요? 우리 예산하고 조직에 대해서 이제 외부 컨설팅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본청에서 하는 것, 외부에서 하는 세 가지 눈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3자가 공히 유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3자 공히 폐지해야 된다든가 이런 합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은 제가 실국장님들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사업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일을 좀 저는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사업의 그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공감하지 않고 사업 가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인력들을 우리가 새로 투자해야 되는 곳 아니면 그동안에 좀 인력이 부족했던 곳으로 재배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우리 세종시청 공직자들도 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게 무슨 본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무슨 그 사람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할 때 이 일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일은 꼭 늘려야 된다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자리가 조정되거나 이 비중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본인하고는 상관없고 본인은 또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부에서 뭐 행안부라든지 LH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수현 지사님 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이 상당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지사님이 그때 국가균형상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제가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박수현 위원장 당시 박수현 위원장의 배려로 마지막 운영위원회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 제가 금강 수목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게 구속력은 없지만 그때 이제 논의된 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산림청과 기재부는 산림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세종시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지사님 그때 이후로 지금같이 한결같이 산림박물관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고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인 이제 협의만 진행되고 있고 곧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되고 아마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 개장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조치도 저는 사실 항구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남도 지사님의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와의 그 관계 아니면 그 소중한 자원 훼손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뜻이긴 하지만 역시 산림청을 포함한 국가에서 공공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와 충남도 같이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의 일부가 이전된 것까지 저희가 지금 탓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다만 제 개장을 하려면 그 개장에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갖고 나갈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행정수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가 갖고 있는 이제 국립수목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산림박물관 이제 두 개의 녹색 지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가를 대표하는 시설로 발전시키느냐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모을 예정이고 지금 산림청장님 면담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나 협의를 좀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자원관리원인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예전에 전자정부라고 우리가 일상 불러왔던 그 시스템의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AI 정부로 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수도인 세종이 AI 정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서는 공간적으로 좀 책임을 맡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 마당이라면 저는 원래도 예전 전자정부 그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는 세종에 건립을 해달라고 일관되게 좀 주장을 해와서 그거는 그냥 저희 행정 수도가 맞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고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뭐 서로 간에 불편할 만한 일은 좀 아니지 않나. 또 왜냐하면 대전은 대한민국의 사실상 과학 수도로서 관련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 국가에서 이제 설립하거나 할 때 당연히 우리 세종은 또 대전이 그런 위치로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특성에 따라서 좀 역할 분담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 시장님 요즘 거의 매일 뵙는데 특별히 저한테 말씀 주신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님 말씀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그 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저나 우리 세종 시민들은 당연히 행정소 특별법 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행정소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 중앙부처를 포함한 모든 정부 부문이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부처 논의가 나오는 것도 뭐 환영하고 세종시로 오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어느 부처를 옮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건가. 이미 국정을 책임진 최고 의사결정자가 말씀을 하신 거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지금 질문하신 문제들도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